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내려놓으라고 무릎 꿇고 앉아서 이제 보상 플랜을 풀기 시작했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시간 한 3, 40분을 한 겁니다. 아, 나도 그런 인내심이 있는지 몰랐어요. 내 비즈니스라고 했으면 나 벌써 일어났을 거야. 근데 파트너한테 뭔가 내가 열심히 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기도 하겠지만, 내 대학 교수한테 내가 정말, 자세는 돼 있네. 이런 소리라도 들어야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정말 딱 일어났는데 못 일어나겠더라고. 다리가 쥐가 난 게 아니라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일어나서 앉았는데 진짜 서쪽 다리가 감각이 없는 거야. 한참을. 그러더니 그 교수가 나한테 한마디를 했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저는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1시간 반 가까이 무릎 꿇고 있었던 거야. 근데 사업했냐고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나한테 헬프를 신청했던 파트너는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의 핀인 리더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박종자 소장이에요. 우리 또 아예요. 나는 그 경제학 교수라고 하는 분을 리크루팅하러 간다고 생각을 한 것이보다는 그 파트너한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초점을 잡았어요. 그 또한 나도 성장을 한 거죠. 그런 미팅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왕에 도전하실 거라면 여러분들,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 성장, 내가 성장을 하려면 그런 고통과 그런 힘든 부분을 겪어야 되겠는데, 이왕에 도전할 거 어떻게 도전하라고? 프로한테 도전해요. 이왕이면. 네? 그러면 얻는 것도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지금도 제품을 드십니다. 네. 고대 경영학과 고수예요. 네. 재밌는 건요, 배우는 것 또한 프로한테 배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비즈니스적인 어떤 부분을 정말 빨리 어떤 부분으로 풀어가고 싶다라면 고수한테 찾아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네? 여기 혹시 이런 분들이 계셔요. 이 단순한 문제는 아닌데, 자기 스폰서는 어디 굴러가는 돌덩이처럼 생각하고 엉뚱한 라인의 스폰서한테 막 상담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반칙입니다. 옐로우 카드야. 근데 그 라인 선상 위에 누군가 빅 리더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분을 찾아갈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의 실질적인 스폰서와 그 빅 스폰서와의 관계 실이 어떤지를 보셔야 돼요. 만약에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 관계가 좋아요. 그럼 문제가 될 일이 없지. 안 좋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왜 이럴 때 대답을 못해요? 스폰서와 같이 가면 되지. 내 스폰서와 같이 가면 되지. 스폰서한테 얘기도 하고 갔다가 너 파트너, 너 그저께 내일 스폰서 만났냐? 응. 왜 나한테 얘기도 않고 가냐? 왜 내가 너한테 얘기하고 가야 되냐? 이러면서 싸운다니까. 근데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그 스폰서가 상위 스폰서 관계심이 좋으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그게 안 좋으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러면 내가 현명한 파트너라면 혼자 가겠어요? 스폰서, 당신 이리 좀 와봐. 나랑 같이 가서 좀 배웁시다. 저 양반, 내가 보기에는 배울 게 있을 것 같아. 같이 가서 배웁시다. 스폰서 데리고 가면 되지. 같이 가면 돼. 안 그래? 자,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성장을 빨리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성장을 많이 하는 부분에 도전을 많이 하고요. 또 정말 프로페셔널한 사람을 찾아가고 그 사람한테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을 자문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네트워크는 스폰서하고 죽으나 사나 동고동락 같이 하고 되면 되면 안 되면 많은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미쳤어요? 내 인생을 그렇게 아무 무책임하게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위해 누군가의 스폰서가 내가 성장하는데 내가 관련된 부분으로 만족을 못한다면 그 스폰서를 여러분들이 성장시키면서 갈 생각은 왜 못해요? 네? 제끼고 뭐라고 하고.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인생을 확 바꾸고 정말 세상에 부러울 거 없을 정도의 만족도를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기반이 유산하에 있어요. 근데 그분이 아니었다면 여러분들은 유산을 알지도 못했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또 딴 사람이 왔겠죠. 웃기고 앉았네. 그냥 주야장창 24평 아파트에서 모닝 타고 다니고 지금까지 살지도 몰라. 그런 인생을 그런 멋진 기회를 준 그 사람은 왜 이렇게 미워하냐고. 업어줘도 현찬을 파네. 못할 수 있지. 사람의 능력이 다 다른 거 아닙니까? 자기보다 능력이 못하다고 무시하고 못하. 틀린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본인이 그 스폰서를 등에 업고 갈 생각을 해야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그릇의 차이예요. 안목이 차이고. 이런 사람들은 만약에 부정적인 쪽으로 얘기하는 그런 분들은 그냥 오로지 성공에만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결과만. 그것도 남들 다 필요 없고 나만. 이런 생각은 그런 아주 나쁜 멘트를 하게 돼요. 그러나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또한 나를 성장시키겠지. 또 이 또한 나를 성장시키고 있구나. 그래서 그걸 달게 받습니다. 그러면 그 스폰서는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안 그래요? 미안해서 허드렛 일이 더 없나 하고 오히려 더. 이게 우리가 원하는 인간관계 아닌가? 안 그래요, 여러분들? 맞아요. 네. 다 자기 할 나름이에요. 다. 누구 탓 하시는 분들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스폰서라도 있지. 나는 스폰서도 없어. 가서 하소연할 스폰서도 없다고. 그냥 골드 되는 스폰서라도 있었으면 좋겠어. 맨날 내가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돼. 내 얘기라도 할 수 있잖아, 그 사람한테. 그 복을 가진 사람이 별로죠? 저는 아니라고 보고. 네. 기회는 과감한 사람한테 온다고 해요. 네. 이 말이 이렇게도 표현하죠. 기회는 과감한 사람을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들은 과감하신 분들이에요. 유산하라는 기회를 잡으셨으니까. 그죠? 네. 여러분들 스스로의 자존감을 올리는 건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항상 하이 레벨로 몰고 가는 겁니다. 안 그래요? 네. 교만하지 않는 선상에서 좋은 인간관계식을 갖는 선상에서 드리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천상천하의 영화도전 지구상에 존재하는 우주에 딱 한 명밖에 없는 사람들. 그 가치를 따지면 돈으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소중한 분들이고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됐어. 속으로는 아니면서. 이게 겸연손이라고 생각하시는 오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유산화를 선택한 이상 이 유산화는 스몰 비즈니스로 가면 스몰 비즈니스고요. 빅 비즈니스로 가면 빅 비즈니스고 메가 비즈니스로 가면 메가 비즈니스가 되는 게 이 유산화 비즈니스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비즈니스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다루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성장해가면서 느끼게 되거든요. 알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회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미 기회를 잡으신 거예요. 잡았다면 여러분들은 성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표점에 가셔야 되거든요. 그죠? 네.
근데 그 성공이라는 말이 실패와 같은 말로 연결되어지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가끔. 근데 이분들은 성장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저 그냥 실패로 가버려요. 성공이라고 하는 부분만 생각하시는 겁니다. 뭔가를 시작했다가 안 되면 실패해요, 그 사람은. 그걸 성장으로 가져가지를 않아요. 그런 분들이 온전하게 이 비즈니스를 가져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안타까워요. 왜?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도 그걸 몰라. 얼마나 안타까워요. 네?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또 하나 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리더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럴 때는 목소리가 속으로 쏙 들어가요. 여러분들 리더예요. 나랑 파트너가 한 명밖에 없어. 리더예요. 나 혼자예요. 그래서 리더야. 왜? 성장을 하는 사람은 네트워크 마케팅, 특히 유사나 유더베스트에서는 리더여야 돼요. 네. 자, 리더가 정의가 뭡니까? 리더는 어떤 거예요? 정의를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이 맞히는 분이 있으면 뭘 줄까? 이끄는 사람? 같이 뛰는 사람. 같이 뛰는 사람? 항상 7, 80점에 도달해. 퍼펙트는 없어. 앞서서 같이 뛰어가는 사람. 예? 다시 한 번. 앞서서 같이 뛰어가는 사람. 앞서서 같이 뛰어요. 앞서서 왜 어떻게 같이 뛰어요? 그러네. 아니 앞서서 어떻게 같이 뛰어가? 앞서서 끌어주는 사람. 옆에서 막 앞섰다가 같이 가. 이게 여러분들은 예, 좀 어떤 그 테마를 딱 생각하면 정확하게 뭔 상황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대충 봐서 그래요. 내가 리더라고 하면 리더는 뭘까? 정의가 있을 때 아니냐고. 리더는요 공통된 목표로 사람을 이끄는 것을 리더십이라고 얘기합니다. 리더라고 해요. 뭐라고? 공통된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혼자서 가는 게 아니라 함께 끌고 가는. 이게 리더예요. 네? 리더십의 정의. 자, 그러려면 첫 번째 뭐가 필요하겠어요? 뭐가 필요해? 목표요. 공통된 목표를 갈 사람을 규합하는 게 첫 번째잖아. 그쵸? 네. 여러분들이 리더라면 이 사람은 리더가 아니면 성공 못합니다. 네. 그럼 맨날 파트너면 성공 못하는 거지 뭐. 내가 리더라고 하면 스폰서고 그 스폰서는 리더십이 필요해. 그게 한 명의 파트너를 가졌던 10명을 가졌던 100명을 가졌던 1000명을 가졌던 그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 리더십의 정의가 공통된 목표로 함께 규합해서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리더십이야. 그럼 첫 번째는 뭐예요? 공통된 목표를 만들고 그거를 같이 가져갈 사람들을 규합하는 게 시작이잖아. 저는 이제 사업 막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막 시작하신 분은 집에서 여러분들 집에서 홈미팅 해요. 이 사업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뭐 홈미팅이 별거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막 부르면 돼. 그것도 항상 데드라인 5명 미만으로 한 3명이면 적당해. 불러서 집에서 수다 떠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있어요? 제품 먹고 써보니까 좋아서 어찌저찌 해서 내가 유산을 보게 됐는데 이게 지금 돈이 될 것 같아. 제품도 써보고 집에 있거든? 너 화장실 가보면 바디젤리 한번 써봐. 샴푸 써봐. 너 뉴트리미 단백질이 어떤 맛인지 한번 볼래? 타서 먹여봐. 화장품 발라봐. 이게 홈미팅의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근데 그것은 적어도 내가 왜 이 비즈니스를 하는지, 그 다음에 내가 체험적인 부분을 뭘 갖고 있는지,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적어도 제품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 정도는 돼야 뭔가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런 홈미팅을 하기 위해서 내가 빨리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3-4명이 이제 소비자도 되고 제품도 먹고 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 단지 뭐 1000가구 2000가구 맨날 노래 부르지 말고 그 사람들 중에 와서
멤버십이 짜여지면 그 사람들은 로컬이나 시스템이 안 들어와도 내 집에 오라고 하면 착 오거든. 왜? 오면 차도 주지. 예? 그냥 단백질도 그냥 한 컵 그냥 슉 와이셔츠도 주지. 파이버지도 주지. 좋잖아. 예. 그래서 모인단 말이야. 그거부터 시작이에요. 그거부터 시작.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소비자를 모시고 올 수 있고 이 제품이 팔려 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게 돈이 되겠다라는 걸 눈을 뜨게 만드는 과정이 있거든요. 결국 그 홈미팅은 1년 안에 3, 40명의 홈미팅을 성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작은 부분에 대한 왜 이 생각 항상 홈미팅은 뭐 대단하신 분이 와서 리더십도 해줘야 되고 뭐 사업 설명, 뭐 제품 보상 플랜 뭐 항상 뭐 그 틀에 봐. 그러니까 홈미팅을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홈미팅은 내가 하면 하는 거예요. 집에서 하는 게 홈미팅 아니야? 맞아요. 사람들 한 명도 없으면 혼자 해 그냥 칠판 펴놓고 연습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제가 하는 얘기 우습게 듣지 마셔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 또한 성장입니다. 여러분들이 홈미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사업을 하면 바로 들어야 돼요. 자기 집에서. 내가 사람들 모아놓고 제품 설명도 하고 데모도 하고 영상도 보여주고 이거 하고 싶어 미치겠는 거야. 이게 홈미팅이야. 그나마게 네트워크란 말입니다. 뭐 마이런 엔지 박사가요. 이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1년 안에 무엇이게 바뀌지.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리더십, 결국 소비자로 출발한 사람이 부업으로, 부업에서 사업으로 연결되어진 그 같은 동지적인 공동 목표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함께 어떻게 하라고? 이끌고 가라고. 네트워크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 일을 어렵냐면요. 그런 사소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도전하셔야 되는데 엉뚱한 걸 도전하셔요. 한 10년, 20년 한 사람들이 하는 것을 흉내내려고 그래요. 네? 그냥 탁 하면 스립이 촥. 우리 스폰서 대단해. 대단하지. 몇 년째인데 그 정도 못하면 아버지. 근데 맨날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 사람도 스립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따라 하려고 한다고. 처음부터. 이제 막 시작한 사람. 되냐고 그게. 그 사람은 5년, 10년을 해가지고 그 단연간의 노하우가 몸에 그냥 녹아있는 사람인데 그걸 단시간에 내 걸로 만들려고 하니까 만들어지냐고 그게. 재미없어서 하품하셔요? 여러분들 집에서요 그냥 동네 아줌마들 갖다 놓고 제품 발라주고 먹여보고 향 맡게 시키고 이것부터가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수다 떨고 그것부터 시작이에요. 자기 집에 사람들을 모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시작이야. 홈미팅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준비를 해야 되겠지. 제품도 좀 예쁘게 진열하고 USB에다가 회사 영상, 제품 영상 담아서 착 틀면 나오게끔. 또 그걸 막 갑자기 생각나서 막 찾고 있고 연결도 한 번 안 해봐서 TV 그래가지고 되지도 않는 거 하다가 안 되네 이러고 앉아있고 이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맨날 저 성공해야 돼요. 월드 가야 돼요. 스폰서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면서 왜 저는 파트너가 안 나올까? 내가 어떻게 아냐고. 자, 리더십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을 어때요? 공동된 목표로 규합시키게 해서 끌고 가는, 이끌어가는 걸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요 철저한 과정의 법칙에 따릅니다. 과정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땅 하니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네. 그래서 그 과정의 법칙에 따른다는 걸 인지를 하면 결국은 한 번에 촥 갑자기 10명, 20명 오는 홈미팅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지. 분명히 처음에는 가서 뭐 그냥 팩트 해주고 수다도 떨고 뭔가 재밌으니까 할 일 없으면 그 자리에 오는 것이거든. 근데 그 사람을 한 방에 쓰리빗으로 한 방에 유산한 사업자로 여러분의 목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자꾸 하다 어려워지는 거고 그런 사람을 끌어내는 스킬적인 부분이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결과를 안 갖고 있으면.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배우는 입장으로, 그게 뭐예요? 성장하는 거잖아요. 배운다는 건 성장을 의미하거든. 그런 사람들한테 이 리더십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혹시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오늘 제 얘기를 듣고 나도 집에 가서 홈미팅 해야지, 그러면 하시죠. 그리고 하루에 한 명 내가 소비자 만들어야지 했죠.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대하는 건 스폰서예요.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문은 열어주지만 지가 그 문 속으로 들어가야지. 스폰서는 문은 열어줄 수 있어요. 네? 일로 들어가십시오. 네? 지가 들어가고 문 닫아버리면 뭐해?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여야 돼? 지가 들어가야지 그 문으로.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갑자기 생각났어요. 중국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누군가 좋아한다는 문을 열어주지만 정작 그 부분을 해야 될 사람, 그 문을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생각만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다 어려운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손을 뻗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하지 않은 채 어느 날 떨어질지 모르는 그 감나무의 감을 항상 쳐다보고 원하고 바라고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언제 떨어질 줄 알아요?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까치 가서 다 파먹어가지고. 그럼 1년 그냥 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자, 여러분들 리더들 중에요. 이 리더라고 하는 단어에서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금 느꼈잖아요. 리더십은 내가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그 소비자를 우리 집에 와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했던 사람이 골드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 단 한 가지 조건을 얘기하라고 하면 리더로서 여러분들이 헌신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네. 리더의 조건 중에 이게 누구예요? 존 맥셀인가? 책을 읽어보면 나와요. 그 4가지인가 5가지의 리더의 조건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그 단어는 헌신입니다. 단 한 가지.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헌신은요, 내가 아는 이 존 맥셀이 얘기하고 있는 헌신이랑은 좀 달라요. 헌신은 뭐냐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막 다 해주는 거야. 이걸 헌신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걸 희생이라고 생각한다고. 근데요, 제가 말하는 헌신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존 맥스웰이 얘기하는 헌신도 그런 헌신이 아니에요. 그게 성직자지 뭐. 네? 내 새끼도 120을 한 대 줘받고 싶은데 어떻게 맨날 헌신하냐고? 파트너라고 헌신해야 된다고?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헌신은 그런 의미의 헌신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헌신이라는 건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리더라고 자임을 하면 여러분들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셔야 돼요. 근데 그것이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절대 그 헌신은 온전하게 가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한 헌신이에요? 나를 위한 헌신이에요. 그건 뭐예요? 어떨 때 나타납니까? 꿈만 꾸고 있는 사람한테는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헌신은 뭐 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네? 실천하는 사람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헌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뜨면 나는 뭐 이제 뭐 파트너도 한 명밖에 없고 아직 뭐 여러분들 자신한테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헌신은 어떻게 평가받는다? 예? 뭐라고 그랬어요? 방금 전에 뭐 실천하는 거라 했잖아. 왜 그래? 실천하는 거라 했으면 뭐를 했을 때? 행동을 했을 때.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받는다?
평가받는다. 헌신은 여러분들이 행동을 했을 때 평가받는 거예요. 어떻게? 실천을 옮겼을 때, 행동을 옮겼을 때. 그게 어떤 것인지를 얘기를 한번 해보죠. 사람들은요, 잘못 이해해요. 여러분들이 파트너한테 헌신한다는 말을 여러분들 스스로 하기 시작하면 그 헌신은 헌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건 헌신에서 바뀌어버려요. 기브 앤드 테이크로. 말을 하는 순간. 왜 그래요? 받고 싶으니까 말을 하거든. 아닌가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소리를 수백 번 마음속으로 했겠지. 그러다가 한번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듣는 파트너? 아니, 스폰서가 당연히 해주는 거 아닌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 마음 상하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진짜 헌신은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왠지 알아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였어 그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였잖아. 근데 그분한테 왜 하냐고. 파트너한테. 그죠?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네. 15년 유산한 사람이 많아 보이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제 감히 말씀드리거든요.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뭐를 안다는 것도 있지만 그게 뭘 의미하는 것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무섭더라고요. 네. 헌신이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써요. 근데 그 헌신이 과연 누구를 위한 헌신이냐 이 말이야. 여러분들을 위한 헌신인 거예요. 결국은.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 헌신이 꼭 누구를 위한 헌신인 것처럼 이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연 그게 누구를 위한 헌신이냐. 네. 사람들은 헌신하지 않는 리더를 따르지 않습니다. 네. 이 말도 여러분들 오해를 하셔요. 헌신은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내가 해주는 게 헌신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본인이 모든 부분에 갖고 있는 능력과 모든 걸 다 투자하는 것 헌신입니다. 여기에 지금 석세스 이 아카데미 하나를 가져가고 1박 2일 가져가기 위해서 여기 들어오시는 리더님들 있죠? 네. 지금 그분들한테 말씀드려요. 그분들 사실은 자기 시간을 그룹을 위해서 내놓는 거죠. 또 자기의 노동력을 내놓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분들을 한 분 한 분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나 전국에 가서 그분들이 왜 그 행위를 하느냐, 그 헌신을 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를 위해 산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헌신은 모든 걸 앗아가 버립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일관성을 유지하고 계속적인 또 다른 발전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전에 아씨 체주는 곰이 부리고 뭐예요 이거. 이 말을 하는 순간 아웃입니다. 왜 아웃인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아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스스로를 그냥 죽이는 말이에요. 결국 그 한 번의 뱉음이 결국 이 비즈니스의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됩니다. 저는 묻고 싶어요. 왜 그룹에 헌신하십니까? 그게 여기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1차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2차적으로는 나의 형제라인과 나의 파트너를 위해서. 그게 맞는 거예요. 네. 자, 그런 측면에서 헌신을 말합니다. 모든 나의 시간적인 투자와 노동의 투자와 시간적인 부분으로 노력과 또 거기에 따르는 희생, 이 모든 것은 헌신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라고 종국에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성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무서운 거잖아. 아이씨, 이 순간 그 사람은 성장